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세 가지 대표적인 학습 방식을 알아볼게요. 바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인데요. 이 세 가지는 모델이 학습할 때 우리가 정보를 얼마나 주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먼저 지도학습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모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답도 같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학습은 또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회귀 문제입니다. 정답이 연속적인 수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요. 대표적으로 집값 예측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한테 집의 평수, 위치, 방개수, 주변 환경 같은 정보들과 함께 실제 그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모델은 이런 조건이면 가격이 이 정도 하는구나 하고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가격 없이 조건만 줘도 대충 얼마쯤 될 것 같다 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가격도 숫자니까 이 학습 방법이 쓰이겠죠. 그런데 정확도가 높은 회귀 모델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모델이 지금 배운 내용을 너무 그대로 학습해버리면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응용력이 약해서 잘 못 맞추는 과적한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너무 대충 배우면 지금 있는 내용도 제대로 못 맞추는 미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린 지금 내용도 적당히 잘 배우고 응용력도 좋은 베스트 핏 모델을 찾는 게 관건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분류 문제입니다.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이산형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사진이 고양이인지 개인지 등 정해진 범주 안에서 맞추는 겁니다. 이것도 지도학습이니 모델에게 수많은 예시를 먼저 보여줘야겠죠. 예를 들어 이메일 본문을 보여주고 이건 스팸이다, 아니다 알려주면 모델은 이를 통해 스팸 이메일의 특징을 학습하게 되고, 나중에 새로운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잘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분류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 또 있는데 정말 유명해서 소개드릴게요. 엠리스트라고 사람들이 손으로 쓴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들이 모여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총 7만 개의 이미지가 있지만 각각 28 x 28 픽셀 정도로 작고 이미지 자체도 깔끔해서 모델링 실험용으로 정말 자주 활용되는데요. 다운로드 받기도 쉬워요. 아무튼 이 글씨를 보고 정확히 매칭되는 숫자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잘 만들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류에 직접 쓴 우편 번호나 영수증에 적은 숫자들을 모델이 자동으로 인식해 처리할 수 있으니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입력하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지도 학습은 모델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도 정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모델이 알아서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잘 찾고 정답을 내길 기대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차원축소기법 PCA는 데이터 안에 있는 여러 변수들 중 진짜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덜 중요한 건 줄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모델이 스스로 판단해서 압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에 속합니다. 또 군집화 알고리즘인 K-means도 고객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비지도 학습인데요. 고객들 중 비슷한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모델이 알아서 그룹핑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분류된 고객에 따라 맞춤형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도 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란 정답이 없지만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혼나며 모델이 어떻게 하면 덜 혼나고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며 점점 더 똑똑해지는 방식입니다. 주로 게임이나 로봇, 자율주행 등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알파고도 강화학습 기반인데요.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보상을 받으니까 첫 판에는 잘 못 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바둑을 두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즉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전략을 점점 더 잘 짜게 되는 거죠. 이런 강화학습은 지도학습과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도 처음엔 사람 프로 기사들의 바둑 데이터를 보고 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상황에서 프로기사는 이렇게 두는구나 하고 기초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엔 혼자서 수백만 번의 대국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면 보상을, 지면 페널티를 받으며 이기는 수를 제대로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서비스에 적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영상을 보고 나면 영상에 대해 최고예요,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를 클릭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본 영상과 피드백을 함께 알려주는 거니 이 사용자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델이 지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반면 사용자의 시청 시간대나 선호 장르 등을 기반으로 비슷한 사용자끼리 묶으면 이건 정답 없이 그룹을 나누는 비지도 학습이죠. 이를 통해 같은 그룹에 묶인 사용자들에게 비슷한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추천해준 영상을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하고 끝까지 봤다면 이건 모델 입장에서 오, 추천 잘했네 하고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강화학습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머신러닝은 학습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뉘고 각각의 방식마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